네, 안녕하십니까. 재계와 IT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김지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총 3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행사가 열렸죠. 그때 엔비디아 부사장님을 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뭐 생성형 AI 기술을 영화나 뭐 음악이라던가 뭐 쇼핑까지 정말 일상 정말 모든 거에 다 접목을 시켜서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한 게 정말 엔비디아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생각만 하고 사실 뭐 주식을 산다거나 이렇게 행동에 옮기진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급성장을 하게 된 건지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떨지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걸 주제로 엔비디아를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이 시가총액이 현재 시간 6월 5일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6월 18일에 3조 3,3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원화로 이걸 보면 4,600조 원 이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죠.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 주가가 또 어떻게 변할지, 시총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6월 12일 기준으로는 미국 나스닥에서 시총 3조 달러를 넘긴 회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세 개뿐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2023년부터 살펴보면요. 엔비디아는 2023년 6월에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1년 만에 시총이 3배가 됐습니다. 올해 2월 24일에는 시총이 지금 2조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이후 3개월 만에 1조 달러 이상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좀 얼마나 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정말 얼마나 큰 관심이 몰리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시총이 2조에서 3조로 정말 이렇게 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희가 좀 살펴보면 애플의 경우 시총이 2조에서 3조가 되기까지 719거래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650거래일이 걸렸거든요. 이에 비하면 지금 엔비디아 엄청 빠른 속도로 해버린 거죠. 시총 규모를 또 비교를 해보면 이게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엔비디아는 6월 18일에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주식으로 등극을 했는데 18일 기준으로 3조 3,400억 달러, 정확히 우리 돈으로 3,615조 8천억 원까지 불어난 겁니다. 이걸 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해 인도의 GDP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지금 48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에 비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이에 비해서 9.5배나 더 큰 겁니다. 아무튼 6월 18일 기준으로 엔비디아 시총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애플을 단숨에 제치고 지금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또 얼마나 오르거나 또 내렸을지 저희가 뭐 모르겠지만 최근 며칠간의 엔비디아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세를 보면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만 지금 181.5% 오른 상태고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209.5%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배경을 또 외신들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전례 없는 가파른 상승세는 주요 산업 대부분을 뒤흔들고 있는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침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 굉장히 좀 막대하거든요. 엔비디아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를 결합한 반도체 세트죠. 이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이 무려 97%에 달하는 업체입니다. GPU 시장만 놓고 봐도요. 웰스파고 리서치에 따르면은 지금 지난해 데이터 센터용 GPU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엔비디아 점유율이 무려 98%에 달합니다. 정말 엔비디아가 AI 산업혁명까지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칩 사재기 현상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특히 올해 말에 차세대 칩이죠. 이 블랙웰이 출시가 되면 실적 상승세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인텔과 AMD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메타 이런 데서 자체 AI 칩을 지금 생산을 하면서 추격에 나서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도 그에 또 맞춰서 기술 격차를 더 벌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좀 지배력은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더 자세히 파보기 전에 요즘 이분의 인기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분을 안 다뤄볼 수가 없는데 엔비디아의 창업자 이 젠슨 황 CEO죠. 이미 뭐 사진들 여러 번 보셨겠지만 그의 이 검정 가죽 자켓 이미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얼마 전 대만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굉장히 좀 놀랐던 장면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장에 이렇게 젠슨 황이 입장을 하는데 뭐 기자들이 환호성에 뭐 셀카 사진 요청에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입장할 때 기자들이 막 그런 반응을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기자회견장에 생중계되는 모습이 좀 다 전해졌었는데 이게 과연 기자회견장인지 아니면 뭐 팬미팅장인지 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견장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 6월 초에 젠슨 황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공개석상에 젠슨 황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이 셀카와 사진 요청이 쇄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도 젠슨 황의 사진이 붙은 응원 팻말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정말 명실상부한 셀럽 대열에 오른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으로 지금 젠슨 황은 포브스 집계 기준으로 순자산 161조 원이 넘었고요. 세계 부자 순위 1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만 자산이 622억 달러가 늘었는데 자산 증가액만 보면 세계 부호들 가운데 단연 1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젠슨 황이 지금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런 위치에 오게 됐냐 이 배경을 좀 비결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엔비디아는 AMD의 엔지니어로 일하던 커티스 프리엠 그리고 젠슨 황 그리고 크리스 말라코스키 이 세 명이 CPU를 제조하고 팔려고 1993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에는 인텔과 같은 좀 막강한 시장 지배자가 있었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의 인기로 수요가 높아진 이 그래픽 칩셋, GPU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처음에 사실 시장에 내놓은 제품들은 좀 처참하게 실패를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그래픽카드가 크게 히트를 치면서 또 성공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또 중간에 비트코인 열풍으로 뭐 초황을 누리다가 다시 또 수요 감소로 GPU 가격이 폭락하고 또 신제품이 실패하고 굉장히 좀 업앤다운이라고 하죠. 악재가 좀 여러 차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AI 열풍, 이 엔비디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요. AI 기술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분석 추론할 수 있는 이 연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AI 반도체 기술의 좀 성능을 좌우합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오래전부터 게임을 위한 그래픽 가속기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성공을 하면서 승자가 되면서 기술력을 다질 수 있었고 생성형 AI 열풍이 불면서 엔비디아의 이 AI 가속기라는 AI 전용 이 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워낙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이 회사들은 엔비디아 제품을 필수 구매 품목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거의 대체제가 없는 AI 서비스 부품이다. 이렇게 필수 부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생성형 AI의 등장이 엔비디아에 굉장히 큰 행운을 가져온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또 치밀한 전략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째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엔비디아는 2006년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 정도인데 이걸 투자해서 GPU 개발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 쿠다를 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시작으로 AI 제품들이 쿠다 사용을 전제로 이 제품을 다 개발하게 되는데 이제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 쿠다 없이는 딥러닝이나 뭐 정보 처리 이런 거 실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가까워졌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강력한 플랫폼 덕분에 AI 생태계를 좀 주도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비결이 또 있고요. 또 다른 성공 비결로는 또 임직원 3만 명 가운데 지금 살펴보면 75%가 연구개발, 이 R&D 인력입니다. 강력한 기술 중심의 조직 문화를 좀 만들었던 게 또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역시 과감한 투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정말 용감하게 벤처 캐피털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탄탄하게 쌓아온 내공과 AI 열풍의 타이밍, 이게 다 합쳐져서 모두 성공으로 이끈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지금 시장을 이 당시에 장악하고 있던 인텔, 여기는 또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대조적으로 좀 다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또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인텔은 컴퓨터 중앙처리 장치 CPU를 개발을 해왔거든요. PC 보급이 늘면서 1980에서 90년대 실리콘밸리에 그야말로 거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작고 또 빠른 칩 제조 경쟁에서 삼성전자와 TSMC에 따라잡혔고 CPU를 대신한 또 GPU가 주목을 받으면서 입지가 좀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7년에 아이폰 출시로 모바일 칩 붐을 또 놓쳤고요. 당시 또 유명한 일화가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개발할 때 전 인텔 CEO 폴 오텔리디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계약이 근데 성사되지 않으면서 인텔은 아주 귀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이후 AI 붐에서 CPU 대신 GPU가 주목을 받고 또 한 번 인텔의 칩은 외면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텔도 지금 보면 뒤늦게나마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에 AI 칩 개발에 나서면서부터 현재는 가우디 3라는 AI 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AMD나 엔비디아의 칩에 비해서 매출을 따라가려면 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법이라던가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또 어떻게 될지 빠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요. 포브스가 엔비디아, AMD, 인텔의 AI 경쟁에 대한 보도인데요. 지난 5년간 AMD와 엔비디아의 주가가 각각 400%, 3000% 이상 상승을 할 때 인텔의 주가 30% 이상 하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포브스는 인텔은 심지어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보다도 시가총액이 낮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기업 모두 17%에서 20%의 상승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는 했고요. 생성형 AI 반도체 시장에 과거 컴퓨터 반도체 분야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인텔, 여기가 최근 생성형 AI 시장의 참전을 또 경쟁에 참전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그야말로 신구 권력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는데 물론 단기간에 시장을 흔들기는 어렵겠지만 상황은 지켜봐야겠죠. 그럼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오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세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까? 이게 또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DC의 자료가 있었는데 전 세계 AI 및 생성형 AI 지출 가이드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생성형 AI 수요가 전례 없을 정도로 급증을 하고 있다 하면서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2027년까지 생성형 AI 지출이 2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연평균 성장률이 95.4%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AI 시장이 성장을 이어간다면 아직 뚜렷한 경쟁 상대가 없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앞길이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텔도 그렇고 정부까지 등에 업었는데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경쟁 업체의 움직임이 또 빅테크 업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지금 기본 5천만 원이 넘고 주문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전해볼 만하다, 시장을 파고들 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미국 CNBC는요, 다국적 기업부터 이 신생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연간 매출 4천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AI 칩 시장의 일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본 건데요. 업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들도 실제 살펴보면 2019년에 설립된 디매트릭스의 공동 창립자 시드 셰스는 엔비디아가 시장의 100%를 차지하고 싶어 하지만 고객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엔비디아를 좀 견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엔비디아에 이어서 GPU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인 AMD의 CEO 리사 수죠. 우리는 하나의 솔루션만이 아닌 여러 솔루션이 존재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엔비디아를 또 겨냥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AMD는 올해 4분기에 차세대 AI 가속기도 출시할 계획인데 자사 제품이 엔비디아 제품 대비 용량은 2배, 또 메모리 대역폭은 1.3배, 또 모델 사이즈도 2배 더 향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텔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텔은 한국에서 또 삼성과 SK 등과 협력을 하면서 반 엔비디아 전선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형 AI 반도체 칩인 이 가우디 3, 이례적인 가격 공개도 굉장히 최근에 눈에 띄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 구글, AMD, 브로드컴, 인텔, 이런 메타, MS까지 해서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연대해서 엔비디아 독주를 막자 이러면서 프로모터 그룹이라는 새로운 AI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AI 시장에서 존재감이 좀 미미했던 애플과 테슬라까지 직접 또 AI 칩을 개발하겠다고 나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해서 이른바 반 엔비디아 전선에 합류를 한 상태고요. 하나 또 인상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CNBC 보도인데 엔비디아의 잠재적 과제 중 하나가 고객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도 모두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AI 가속기는 지금 전용 소프트웨어인 쿠다와 전용 통신 규격 NV링크를 지금 통해서만 구동이 되는데 구글, MS, 메타 등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협력 조직을 지금 만들고 또 NV링크에 대항하는 새로운 또 기술 표준 만들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발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또 GPU를 3분의 1 가격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서 지금 AI 시장에서 좀 존재감이 미미했던 기업들이 직접 또 AI 칩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해서 전선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법무부가 AI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에 대해서 착수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쟁 속에도 엔비디아는 꾸준히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리더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이죠. 차세대 GPU 이 루빈을 발표를 했었고 이게 지난 3월에 신규 GPU 플랫폼인 블랙웰을 공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공개를 한 거여서 정말 야심작 카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젠슨 황은 이때 말을 했었는데 최소 1년 단위로 혁신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기술의 한계까지 도달하려고 한다면서 조만간 자체 CPU인 베라도 출시할 예정인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생성형 AI 반도체 시장에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와중에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중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할까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지 인베스팅닷컴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가 랠리에서 시총이 연내 4조 달러, 내년에는 5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밝은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정말 그렇게 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희 주변에만 요즘 봐도 생성형 AI 기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경쟁 업체들이 반 엔비디아 전선까지 형성을 하면서 지금 견제하는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데 엔비디아가 꾸준히 패권을 유지를 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나서 이 순위를 또 뒤집어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